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이데일리 관련된 기사, 신경영양성 각막염 NK 관련해서 효능 기대하는 6월 달에 이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이제 기타 이제 HLB 뭐 제넥스라든지 바이오팩 관련되는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이제 바이오 맥직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기사 내용입니다. 아침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자, 신경영양성 각막염 NK 관련해서 효능 기대 지금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어떤 부분들인데 6월 한 중순 정도 되면 데이터 락업 기사가 이제 뜨게 되면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탑라인 데이터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그 경쟁 약물을 압도하는 이탈리아 이제 돈페사의 약물을 압도하는 NK 치료제 효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핫하게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탑라인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장중에는 이번 주에 뭐 9,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이제 HLB 바이오 포럼에도 참석했던 이 클레임만 힌다 이제 클레임만 리젠트리 CSO의 인터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특히 이제 티모신 베타 4 관련해서 20년 정도 연구를 했던 뭐 그 관련되는 이제 권위자인 키오피는 니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31년간 근무를 했고 기술 이전 성사까지 한 걸음 남았다.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전향적인 평가를 한 거죠. 이 생체 그 물질입니다. 티모신 베타4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세포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항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안구 쪽에서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신경에서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RGN259 관련되는 부분들이 적응적으로 개발 중이죠. 그래서 클레임만 시에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티모신 베타4를 가지고 안구질환 쪽에 이제 치료제로 개발한 선구자로 이 RGN259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희귀의약품인 신경외선 각막염 치료의 어떤 새로운 전기,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이제 FDA 허가받아서 상용화 성공해서 블록버스터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이탈리아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 이상 팔고 있기 때문에 이 RGN259의 어떤 탑라인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빅파마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가격이라든지 편의성, 그 다음에 보관, 그 다음에 제형의 어떤 이런 부분들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저만저 형태의 사용 자체가 기존의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번인데 그 RGN259 같은 경우 하루에 5번 정도죠. 그리고 이제 냉동 보관이 아니라 실온 보관이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도 2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6월 유로빔상 3상 탑라인 결과의 발표 위에 이 라이센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더욱 좋은 제안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에로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을 보여주면서 테라피틱스가 이 모멘텀이 6월 달에 좀 더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열 종목의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에도 특히 리보소인과 캄넬리주맙의 리썸션 관련되는 불확실성도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해소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계열사의 시장 대비 좀 부진했던 흐름들을 6월 달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차기 HLB 그룹에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과거의 제노포커스, 지금 이제 HLB 제넥스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또 오늘도 좀 기사가 났는데
대체 단백질은 보통 이제 동물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원을 이제 대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류를 뭐 대체한 이제 그 상장사도 올라와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해조류라든지 곤충 단백질 뭐 이런 것까지 대체 단백질 원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57억이 이제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식이용 핵심 동물성 단백질 원료의 미생물 기반으로 대량 생산하는 뭐 개발인데요. 29년도까지 하는데 소에서 유래한 어떤 유전자 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때 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 유전자 정보를 미생물 유전체에다가 이제 삽입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 배양해서 우유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이제 의약품들에서 이런 어떤 유전자 재조합 형태로 이제 뭐 그 대장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하고도 뭐 유사한 어떤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은 FDA 기준에서 그 우수 안전생물로 충족하는 형태로 뭐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유 단백질 생산용 제조합 균주 제작과 2단계에서는 확보된 이제 단백질을 활용해서 대체 이제 유제품을 개발하고 뭐 상업화를 위한 뭐 인허가 자료를 뭐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HLB 제넥스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계속 이제 확장되는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 단백질 원료 시장도 2023년도에는 3조대였는데 2030년도에는 50조까지 뭐 증가되는 성장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텝 관련된 기사도 이제 아침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기존의 그 바이오스텝의 대표가 3월 달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진 이분이 새로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영장류 기반의 최근에 이제 FDA에서 이 동물 실험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오가노이드 중심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기존의 CRO 회사들, 특히나 이제 동물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이 AI 기반에서 오가노이드를 다루는 회사들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의 어떤 전환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이제 그 안전성 유효성을 따지기 전에 세포 단계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독성이라든지 유효성을 이제 대신 이제 진행해주는 회사를 비임상 CRO라고 하죠. 보통 이제 CRO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서 많이 보는데 요 앞에 이제 비임상이 있으니까 그 전 단계를 대행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고 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기술도 뭐 M&A를 통해서라든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임상 CRO는 사람에게 임상 그 테스트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개발사의 위탁을 받아서 비임상을 빠르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비임상 CRO입니다. 그 CRO가 하는 어떤 시험 항목은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GLP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GLP 인정을 받아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독성 항목.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양리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요성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비임상 시장에서 이 그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바이오스텝이 1위입니다. 예, 독성 시험은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GLP 인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시장은 이제 독성 시험 시장이 훨씬 더 뭐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DA 어떤 정책 변화로 동물 실험이 이제 여러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를 동원한다든지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시간도 좀 단축하고, 왜냐면 비임상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 후보물질 개발부터 해서 전임상 단계를 줄이는 상황의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들, 동물의 이제 뭐 이런 어떤 보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동물 실험이 여전히 뭐 지금 완전히 이제 오가노이드로
그 전환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 실험 관련되는 부분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보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뭐 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티오 관련되는 부분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여기 이제 50억 투자해서 이제 지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 실험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 바이오스텍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테라피틱스가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열 종목에서 가장 먼저 볼린저 밴드 상단도 거래량이 150만 주 넘게 넘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어제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약보합세죠. 장중에는 밑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21일 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장중에 보면 순간순간 이제 전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순간순간에 이제 거래량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이제 등락을 하다가 이제 정규장 마감은 8,060원, 그러니까 8,000원대를 일단 깨진 않는 상황에서 이 5일선 위치에서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8,300원대. 어제 전일 음봉의 시가가 8,6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 제압하면서 9,000원대로 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6월 달에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테라피틱스뿐만 아니라 HLB 전체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와 테라피틱스 주가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에 좀 소폭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21 이평에서 저항을 맞는 몸통이 작은 어떤 이제 캔들이 좀 나왔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5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에서 도치성 강보합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작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 달 넘게 이제 플랫형 했던 부분들을 6월 달에는 거래도 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부진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승 흐름으로 6월 달에 어떤 기대감들이 전체 계열 종목에도 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져 있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6월 달 기대하는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